예, 안녕하세요. DI 프랩의 원장 웩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이제 아이홀딩스 법인 하에 있는 DI 프랩과 인터프랩의 합동 설명회 및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이제 2021년 클래스 2025가 되겠죠. 이 아이들 이제 미국 입시 결과가 나온 시점이기 때문에 첫 번째 파트는 저희가 2021년 미국 입시 결과 분석 및 시사점 이렇게 제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앞으로 시청자들과 그 다음에 많은 학부모들과 학생들과의 이 소통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라이브로 Q&A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Q&A를 진행했을 때는 저희가 사전에 질문은 그렇게 많이 받질 않았어요.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솔직하고 그 다음에 가장 유익한 정보는 그때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파트 2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하고자 하는 부분은 저희가 2021년 admission result로 가지고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회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물론 대학교에서 출시하는 정보들, 그 다음에 대학교의 이제 입학처장들이 발표하는 선언문들, 그 다음에 미국의 공신력 있는 이제 카운슬러 모임들의 자료들, 보고서들도 중요하지만, 제가 작년에 보면은 저희가 컨설팅을 제가 직접 진행한 아이들이 에세이까지 포함해서 거의 한 100명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컨설팅을 직접 저희와 하진 않았지만 중간중간에 조언을 구하고 그 다음에 시간 단위로 저희한테 같이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얼리에서 떨어지면서 레귤러 때 같이 이렇게 수정 작업을 했던 아이들을 다 더하면은 과장을 안 하고 작년에 솔직히 이제 간단한 상담을 제외하고는 거의 한 500에서 1000명 정도의 자료를 보고 지금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 합격자들 보면은 솔직히 힙스나 IB 학교들 경우에는 올해도 많은 아이들이 솔직히 레귤러 때는 하버드나 예일이나 프린스턴 이쪽에서 얼리 때는 그쪽에서 저희가 그리고 콜롬비아도 그쪽에서는 결과가 없었는데 다행히도 레귤러 때 그쪽에 다 합격생들이 복수 이상으로 나오게 됐고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힙스나 톱20 학교나 스테이트 스쿨이나 다 더해가지고 칼텍을 제외하고는 모든 학교의 아이들이 한 명 이상의 admission posting을 받은 것으로 요약하고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합격자와 그 다음에 합격하지 못한 아이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시사하는 점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많은 아이들이 혼돈의 시간에 있을 거예요. 합격한 아이들은 즐거움에 있을 거고 합격하지 않은 아이들은 되게 많은 어필 레터를 쓰면서 본인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을 텐데 이거는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대학교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대학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좋게 나온 아이들한테는 축하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하지만 본인이 생각했던 것만큼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았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길은 많이 있고 여러분들이 대학교 가서도 충분히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대학교는 하나의 과정이지 결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결과를 가지고 낙심한 아이들 힘내시고요. 대학교 가서도 편입이나 대학원이나 취직이나 기타 기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누리면서 본인의 꿈을 향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럼 한번 봅시다. 올해 입시에서 가장 두드려졌던 현상은 뭐냐면은 그냥 여기 적어놨어요. 상향 지원으로 인한 실패.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었죠. 어려움이 있고 근데 우리가 항상 선택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잘못했죠. 테스트 옵션이라는 현실 속에서 어느 정도 GPA가 있다면은 내가 상향 지원을 하자. 그래서 이러한 혼돈 속에서 먼저 통계를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브라운으로 시작하면 얼리가
작년에는 17.5%였는데 올해는 15.9. 레귤러는 6.9에서 5.4. 이것도 하향을 했죠. 콜롬비아는 15.5였는데 얼리가 올해는 10.0. 그 다음에 레귤러는 작년에 6.1%였는데 합격분율이 올해는 3.7. 이와 같이 뭐 유펜 같은 경우,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얼리 합격률이 13.9, 14% 정도였고 올해는 얼리가 7%밖에 안 됐어요. 반토막 났죠. 그 다음에 레귤러는 뭐 비슷하고 그 다음에 유펜도 마찬가지로 19.7%에서 15%. 그 다음에 레귤러는 8.1에서 5.7. 이와 같이 근데 존 서킨스가 가장 좀 재밌죠. 우리 듀크나 존 서킨스 한번 봅시다. 듀크 같은 경우는 원래 early acceptance rate가 한 20% 돼요. 근데 올해는 16%. 그 다음에 존 서킨스는 원래 early acceptance rate가 한 28% 정도 되는데 올해는 11%. 그 다음에 레귤러는 8%에서 7% 줄고 이런 식으로 이 통계가 시사하는 점이 무엇인지 결국 이 뒤에 숨어 있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이러한 아이들의 모델이나 심리나 전략을 지금 올해 11학년 아이들이 취하고 있다면은 실패할 거예요. 한 세 가지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작년 비해 올해 합격률이 너무나 현저히 떨어졌어요. 어디는 그 50% 이상 합격률이 떨어졌는데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아이들이 GPA만 보고 학교를 지원했어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미국에서는 홀리스틱 리뷰라는 걸 사용하기 때문에 GPA가 좋다고 해서 좋은 학교를 가는 건 아니에요. 다시 수정한다면 GPA만 좋다고 해서 좋은 학교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 내가 GPA가 좋기 때문에 올해 내가 입시 때 좋은 데를 넣어야 되겠다. GPA만이라 그랬어요. GPA만 좋기 때문에 좋은 데를 넣어야 되겠다 하는 아이들은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에 연장선인데 그 많은 아이들이 하향 지원을 어떻게 하냐면요. 대학교 간의 하향 지원이 아니라 대학교 내에서요. 좀 인기가 없다고 생각하는 과로 지원을 했어요. 즉 본인이 지금까지 쌓았던 그런 스펙보다는 SAT 안 나도 되네. 내가 학점이 조금 좋으니까 그러면 경쟁이 심한 과를 가는 것보다는 경쟁이 심하지 않은 과에 지원하자. 이렇게 접근하는 아이들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입학한 다음에 내가 과를 옮기면 되겠지. 이렇게 어리석고 바보 같고 비효율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아이들, 이 뒤에 숨어 있는 아이들은 뭐냐면은 그거예요. 이거 제일 한심한 부분인데 그냥 한번 넣어보자. 첫 번째 세 가지 유형 봅시다. 만약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유형에 있다면은 그냥 여러분들은 어디에 기여하는 거냐면요. 합격률을 낮추는 데만 기여하는 그 사람이 될 거예요. 첫째, 점수만 좋아서 상향 지원하겠다. 두 번째, 내가 점수는 좋은데 경쟁력 있는 과에는 애들이 많이 모이니까 내가 했던 거랑 무관하게 그냥 경쟁력이 없는 과에 한번 지원해보자. 두 번째 유형.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은 그냥 넣어보자. 그래서 이 뒤에 숨어있는 이런 아이들은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만약 지금 이 내용을 듣는 분들 중에서 이러한 전략을 사용할 거라면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러한 이제 수치적인 걸 받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이제 실질적인 누가 붙었고 누가 떨어졌는지 그 내용을 보면은 5가지 그 측면에서 오늘은 접근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GPA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GPA나 학업, 그 다음에 SAT. 이게 두 번째 파트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disparity, 재밌었던 건 뭐냐면요. 올해는 상위 15위 안에 있는 학교 입학하는 트렌드와 15위부터 한 50위 사이에 학교들 간의 결과 트렌드가 조금 상이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학부모님들이나 아니 아이들은 만약 본인이 IB 쪽으로 가고 싶다 하면은 그쪽만의 또 트렌드가 있었고요. 근데 나는 지금 한 30위, 40위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잘 보세요. 폭이 엄청나게 넓어요. 20위부터 60위 사이잖아요. 그래서 이 트렌드만 잘 읽는다면은 50위 갈 애가 30위, 20위 갈 수도 있고요. 역으로 트렌드를 잘못 읽는다면은 20위, 30위 가야 될 애가
50이 60일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올해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게 유의미하게 발견됐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들은 무엇을 봤을까요? extra curricular 항상 나오는 부분이죠. 근데 올해 입시에서도 되게 특이한 면들이 좀 많았어요. extra curricular의 구성과 형태와 유형에 따라 가지고 어떤 아이들은 합격을 하고 어떤 아이들은 합격을 못 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주의 있게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일 중요한 제가 몇 주 전부터 매주 강조했던 성공적인 에세이를 써야 된다라는 그러한 부분이 올해 입시에서도 확연하게 그리고 명백하게 합격생과 실패한 아이들에게 너무나 잘 보였어요. 그럼 한번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아까 첫 번째는 아니죠. 첫 번째는 상향 지원으로 인한 실패인데 아까 말했던 그 세 가지 유형의 그 아이들 전략을 지금 만약 생각하고 있다면은 본인도 실패할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academics 해봅시다. academics는 크게 두 가지로 한번 가볼게요. 저희가 academics 1, SAT하고 ACT. 혼돈 자체는 뭐에 있었냐면은 테스트 옵셔널에 있었어요. 그거는 뭐 제가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뚜껑을 열어보고 발표가 나오는 걸 보니까 얼리도 마찬가지고 이제 레귤러까지 포함해서 보니까 좀 재밌는 현상이 있었어요. 먼저 different implication이라고 해가지고 1번 top tier schools. top tier school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이들이 전통적으로는 학점도 좋고 SAT가 좋았잖아요. 근데 top tier school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를 봤을 때 어느 지역은 아이들이 잘 가고 어느 지역은 잘 못 가고 어떤 나라는 애들이 좀 많이 간 것 같고 어떤 학교는 좀 못 간 것 같고 이렇게 발생했던 이유 자체가 뭐냐면은 top tier school에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테스트 옵셔널이 실행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테스트 옵션은 뭐였죠? 테스트 옵션의 기본 전제는 일단 내야 돼요. 그런데 못 냈을 경우에는 합당한 이유 뭐냐면은 내가 사는 거주 지역에 SAT나 ACT 시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톱티어 학교들의 이거는 뭐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대다수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SAT가 실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냈다. 좀 불리하게 작용한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사는 지역에서 SAT나 ACT 시험이 없었다. 그리고 안 냈으면은 아무런 영향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SAT 테스트 옵셔널을 올해 입시에서 나타난 건 좀 유의미했던 건 뭐냐면 이제 지역적 안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잘 보세요. 근데 이걸 어떻게 보냐면 여러분들이 재학 중인 학교에 아이들이 대다수가 SAT를 지금 다 봤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excuse가 없어요. 안 낼 excuse가. 그렇지 않나요? 이거는 톱티어 학교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애들이 절대 다수가 SAT를 봤는지 안 봤는지. 근데 절대 다수가 봤는데 본인은 안 본다. It just means you're lazy. 여러분이 게으른 거 아니에요? 뭐 변명해가지고 뭐 하는데 ultimately 지금 다니는 학교나 그 지역에 SAT나 ACT가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안 봤다는 거는 변명거리가 없어요. 그냥 you are lazy 아니면 you are unprepared 준비가 안 된 거지. 그래서 톱티어 스쿨은 이런 식으로 테스트 옵셔널이 내가 거주했던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top 30 and 50 schools 즉 우리가 대다수의 아이들은 아이비리그나 힙스를 희망하지만 못 가요. 그게 현실이에요. 오히려 절대 다수의 아이들이 합격증이 오는 건 뭐냐면 22에서 62 사이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었던 건 뭐냐면은 물론 테스트 옵셔널이 적용됐지만 테스트를 제출한 아이들이 조금 더 학교를 잘 갔어요. 즉 객관적인 지표가 없는 상황에서 요 군에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구분하냐. 여기서는 테스트를 제출한 애들이 조금 더 결과가 좋았더라고요. 다시 한번 이걸 정리해 봅시다. 테스트 옵셔널이 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톱티어 학교들, 아이비리그나 힙스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옵셔널이 진짜 잘 적용된 것 같아요. 만약 우리 학교나 우리 지역에 테스트가 계속 제공됐는데 내가 안 냈다. 그러면 이건 불이익을 좀 받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지역에 계속 테스트가 밀리고 취소되고 못 봤다. 그러면은 불이익이 없었어요. 반면에 이제 22에서 62 학교들 그 사이에서는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32가 22 가고 32가 52로도 갈 수 있고 52가 32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다이내믹스 안에서 중요하게 고려됐던 변수 하나가 SAT인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같이 작업했던 아이들 중에 성적은 좀 미비했어요. 활동도 좀 미비했는데 전통적으로 한 22, 32 정도 가는 아이들의 SAT 점수를 갖고 있는 애들은 붙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점수가 없는 애들은 좀 밀리더라고요. 30이 갈 수 있는데 42로 돼버리고 뭐 30이 갈 수 있는데 디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의 테스트 옵셔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조금 달리 적용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한번 이제 대학교 입장을 한번 가봅시다. 대학교 입장에서는 daunting question for the schools. 뭐냐면은 현실적으로요. 지원자의 특히 Asian American, Korean American, International Korean Student, Chinese Korean 뭐 다 이런 아이들의 70% 이상은 배경이 똑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똑같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제 입장에 와가지고 매년 한 1000명, 2000명 아이들의 이력서를 보면은 진짜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다 똑같은 애들이 만들어지는지. 참,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Anyway, 그러한 백그라운드 안에서 퀘스천은 뭐냐면은 대학교들이 자기한테 물어보는 거는 이렇게 70% 애들이 모든 게 다 비슷비슷한데 여기서 How will you provide objective evaluation? 이 대학교들은 어느 정도 주관성은 있지만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예요? 앞으로도 SAT나 ACT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요소로 적용할 것이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올해 입시의 잠정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UC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안 받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많은 학교들이 지금 또 올해도 우리가 테스트 옵셔널로 가겠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돼요. 만약 SAT나 ACT를 안 보겠다라고 했으면은 대학교에서 테스트 블라인드로 간다고 발표를 해야 돼요. 우리는 테스트를 아예 안 받겠다. 하지만 지금 대학교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테스트 옵셔널이에요. 작년과 동일하게 올해도 우리는 테스트 옵셔널로 가겠다. 즉 작년에서 나왔던 입시 결과가 어떻게 보면은 올해도 적용된다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SAT나 ACT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걸 한번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놓읍시다. 아까 제가 실패했던 아이들 봤죠? 실패했던 아이들의 특징이 뭐였어요? 다 SAT 점수가 없고 모모만 있던 애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결과가 나왔을 거 보면은 톱티어 아이들에서는 이게 지리적으로 조금 안배가 됐지만 대다수의 아이들이 있는 20에서 60의 사이에서는 점수 있는 애가 더 유리했어요. 그러면은 그리고 대학교에서는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고 그 어느 대학교들도 테스트 블라인드를 외치는 게 아니라 올해와 같이 테스트 옵셔널로 간다고 했기 때문에 결론은 뭘까요? 앞으로도 SAT와 ACT는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그러한 예측하에 만약 점수가 지금 없다면은 여러분들 공부 좀 하세요.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academics, the objective. 여기서 objective는 목적이 아니고요. 객관적인, 그냥 형용사를 썼어요. 객관적인 부분. 우리가 평가에서 아까 객관성을 계속 확보했잖아요. 근데 올해 재밌었던 건 뭐냐면은 많은 학교들이 이러한 발표를 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올해 특이사항을 고려해가지고 아이들의 아카데믹을 봤을 때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우리가 열심히 봤다. 그래서 올해 입시는 입시 트렌드나 입시 발표문을 잘만 따라가면은 매우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들을 거의 베이비시팅 하는 것처럼 대학교에서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대학교들은 친절하게 학부모들과 아이들에게 정보를 주는데 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얘기만 들어가지고 쓸데없는 걸 하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만약 올해 본인이 미국 입시를 준비한다면은 대학교에서 말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학교들이 무엇을 보겠다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 리스트에 맞춰가지고 학업을 준비해야지 과거엔 뭐가 좋았대 친구는 뭐를 한대 이런 식으로 친구 따라 강남 가는 형태로 준비하는 거는 그냥 입시를 포기하겠다는 그러한 접근 방법이니 이 부분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학교에서 우리가 특히
올해 입시에서 봤던 건 뭐냐면은 rigor of courses, 아니면 rigor of curriculum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rigor라는 거는 두 가지 차원에서 충족이 돼야 돼요. 절대적으로 내가 끝에 몇 개를 했냐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두 가지 차원입니다. 첫 번째 차원은 점진적인 발전이라는 거죠. 난이도라는 거는 가면 갈수록 어려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 실패했던 아이들은 뭐냐면은 9학년, 10학년 때 어려운 거 다 들어놨어요. 11학년 때 보니까 만만한 것만 들어요. 12학년 때 뭐 잘난 척 하면서 뭐 대학교 수업 듣는다 그러는데 대학교 수업은 그렇게 큰 컨시더레이션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요건은 이 리거에서는 뭐냐면은 점진적으로 더 어려워져야 돼요. 두 번째 리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교내에서의 리거거든요. 두 가지 예시를 봅시다. 어떤 아이는 이렇게 합시다. 9학년 때 AP가 없어요. 10학년 때 AP 하나, 11학년 때 AP 2개, 12학년 때 AP 3개 해서 총 5개예요. B라는 아이는 10학년 때 2개, 9학년 때 2개, 10학년 때 5개, 11학년 때 5개, 12학년 때 0개. 우리는 뭘 보냐면은 잘못된 생각은 첫 번째는 5개고 두 번째는 12개예요. 그러면은 12개가 더 리거가 있겠다. 하지만 아니에요. 첫 번째는 점진적인 게 있었고 그리고 첫 번째는 이 학교에서는 AP를 5개밖에 제공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다 들은 거예요. 리거 면에서 얘는 100%예요. 두 번째 아이는 많이는 들었지만 학교에서 제공하는 거 안 듣고 그냥 시험만 보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과목 중에 50%밖에 안 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이 아이는 10 몇 개로서 5개를 더 많아 보이지만 리거적인 차원에서는 첫 번째 아이가 이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올해 미국 대학교에서 많이 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 학교 수업은 안 듣고 그 밖에서 AP 시험만 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전략을 쓰는 아이들 죄송한 얘기지만 대학교에서는 그걸 바라지 않는다 그랬어요. 학교 내 수업이 중요하다 그랬지. 그렇기 때문에 이 리거도 지금 11학년 아이들을 보면은 12학년 교과목을 짤 때인데 이 짤 때 이 리거적인 지금 말했던 두 가지 차원 첫 번째는 점진적인 거, 두 번째는 교내에서 제공하는 AP에서 내가 몇 프로까지 다 들었는지 그러한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부분이 리거고 이게 충족이 안 된다면은 좋은 학교 가는 거는 그냥 포기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좋은 학교들에서 말하는 그 기준들을 충족을 못 한다는 건 좀 알아주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grades예요. grades. 근데 이 grades가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제가 또 여기다 asterisk 2개나 달아난 이유는 뭐냐면은 grades라는 거는 항상 rigor와 같이 되는 거고요. rigor와 같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grades라는 거는 절대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미국 대에서 말했던 몇 퍼센티지 안에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if you're looking to schools in the Ivy League or the HIPS category 그러면은 5% 10% 안에만 들면 돼요. 그런데 5% 10% 안에 든다고 그래서 1등 했다고 해서 붙지는 않아요. 일단 대학교도 원하는 건 5% 10% 안에만 들어와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레이드는 상관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레이드에 목숨 걸어가지고 내가 점수가 조금 좋다라고 해가지고 나는 뭐 아이비리그 가겠다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을 하는 아이들은 올해도 100% 실패할 확률이 큽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2달 전인가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good, excellent 하고 outstanding. 미국 대학에서 원하는 건 good도 아니고 excellent도 아니에요. 걔네가 원하는 건 outstanding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또 특히 우리가 이런 코로나 현실 속에서 많은 걸 못하다 보니까 대학교들이 객관적인 거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high level academic awards and recognition 수상 경력이 조금 많은 애들이 좀 붙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연초에 말했던 실패 아이들의 특징 중에 과거 영광에만 얽매인 past glory boys and girls 이거 해가지고 걔는 실패한다 그랬잖아요. 올해도 똑같았어요. 이 academic awards and recognition은 뭐냐면은 과거에 했던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 9학년 10학년 때 뭐가 많다 그러면은 red light. 왜냐면 11학년 때는 그거보다 더 많이 해야 돼요. 9학년 10학년 때 없다. That's fine. 11학년 때 12학년 때 많이 하면 되니까. 그래서 요 부분도 되게 재밌었어요. 과거에 무슨 경력이 많았던 애들은 상대적으로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걸 이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awards and recognition은 continuity라고 보면 될 겁니다. 지금 원서를 넣기 전까지 어디까지 성숙하고 어디까지 업적이 있는지를 보는 거지, 과거 해놓은 거 가지고 잘난 척하는 아이들은 다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은 그 대학교에서 강조했던 게 단순히 학교 내의 수업뿐만이 아니라 그 학교 외적인 무료 교육 기회를 얼마나 잘 활용했냐, 그 흔적도 본다고 했고, 이것도 저도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했던 거는 그 English proficiency, 영어 수학이 아니라, 아니 수학 과학이 아니라 영어적으로 글을 잘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즉 다양한 컴피티션과 리서치와 이런 걸 다양한이에요.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글쓰기 활동이 있었던 아이들도 잘 갔어요. 그리고 이 부분도 미국 대학교에서 특히 국제 학생들에게 강조했던 부분이고요. 그럼 마지막은 뭐냐면은 demonstration of interest, 즉 톱티어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모든 게 다 비슷비슷하니까 성적 비슷하죠. 그래서 아까 SAT도 그렇게 크게 적용 안 했어요. 그 다음에 활동도 비슷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뭘 많이 봤냐면은 요거는 뭐 특이했던 점인데, 전공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 알기 위해서 다방면에서 노력을 했는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간이에요. 시기. 과거에 그거를 먼저 성립해가지고 했던 애들은 재미 못 봤어요. 오히려 11학년 2학기 끝날 때쯤부터 고민해가지고 여름방학 때 10주 동안 다방면에서 전공을 탐색하고, 그 다음에 12학년에서 꾸준히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던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더 잘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요, 미국 대학, 제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대학교들에서 말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과거에 제 설명에도 다 나와 있던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되게 기분이 좋아요. 제가 예측했던 부분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했던 부분이 대학교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니까.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So, what will schools look for in the class of 2026? 즉, 올해 입시는 또 어떻게 될까? 답은 간단하잖아요. 2025년 입학생들, 즉 2000년, 2021년 입시에 연장선이 되겠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모든 학교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말했던 그 SAT나 ACT, 그 객관적인 수준에서 그 아까 말했듯이 이거는 지원하는 학교들마다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at the end of the day 어느 학교를 지원하든 간에 만약 내 지역에 SAT가 테스팅 센터가 열렸다면은, 그리고 열리고 있다면은 시험 보세요. 안 보면은 톱 티어에서 우리 지역의 시험이 다 캔슬됐던 그 군만 빼놓고는 도움이 안 돼요. 안 내는 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academic 그 achievement. 제일 중요했던 건 제가 봤을 때는 이 rigor였던 것 같아요. rigor. 이 부분이 많은 아이들이 실패한 거고, 더 중요했던 건 뭐냐면은 continuity. 즉 9, 10학년 때 내용보다는 11학년 끝난 여름방학, 그 다음에 12학년 요 기간을 더 중점적으로 봤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학업적인 측면에서 올해 입시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interesting admission results. all or nothing도 되게 많았어요. 저희도 했던 아이들 중에서 솔직히 그냥 다 붙은 애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하지만 상위대학교를 또 다 떨어진 애들도 많아요. 근데 이러한 현상이 매년 조금 있지만 올해는 조금 두드러지게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all or nothing이 발생했던 이유는 아까 요 전 단계 2번에서 말했던 그 GPA나 SAT의 객관성 확보, 아카데믹 그 부분에서 확보한 아이들은 소수고 확보하지 못한 아이들은 다수기 때문에 그러한 대학에서 원했던 그 기준들, 그렇기 때문에 기준들을 충족해야 되는 여기저기 다 붙는 거고, 공부는 좀 잘하더라도 뭐 4.0에 3.98이어도 아까 말했던 그 기준들을 충족 못한 애들은 다 떨어지는 거고, 이런 식의 결과가 조금 올해는 두드러지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더 유의미한 건 뭐냐면은 올해는 이 change in the hook. 이 훅, 우리가 항상 우리 후크가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이제 한국 분들에게는 이제 꼭지점이라고 하면 더 잘 이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딱 하나, 나한테 그 뛰어난 그 하나. 그런데 좀 이거는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요거는 이제 네 번째도 얘기했지만, 과거에는 이게 specific activity, 내가 무슨 특정 운동을 잘한다, 아니면 내가 특정 무엇을 잘한다, 그거 하나만 밀고 나가도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게 힘들었어요. 그런 훅 자체가 왜 힘들었냐면은 그 훅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훅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훅을 갖고 있던 아이들에게 나타난 공통적인 현상이 무엇일까? 라고 곰곰이 생각하고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이런 훅을 갖고 있었던 아이들은 코로나 이후에 그 훅을 잘 못 살렸어요. 즉 9학년, 10학년 때는 엄청나게 거기에 데디케이트 돼 있어요. 하지만 코로나 현실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기회가 막 줄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갖고 가는 건 맞지만 그거 말고도 다른 기회도 이제 찾았어야 됐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캔슬됐어 하면서도 그 훅을 안 버린 아이들이 조금 많이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만약 과거에는 열심히 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하고 그다음에 어떻게든 나중에 해야지 한 그러한 활동을 가지고 혹은 그런 활동을 중심으로 요번 미국 입시에 준비를 한다면은 좀 결과가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훅이란 부분이 올해는 이제 과거와는 조금 다르게 나타났다는 거. 근데 하지만 누가 붙었을까 했을 때 먼저 마이너리티 부분 애들이 특히 한국 아이들 중에서도 그 경제적으로 좀 힘들거나 아니면 이 마이너리티는 솔직히 데피니션 자체는 ethnic minority고 그 ethnic minority인데 근데 우리가 또 한국 아이들끼리의 마이너리티를 생각한다면은 그런 것 같아요. 뭐 유명한 prep school, private school 이런 데보다는 그런 애들이 좀 많이 붙었어요. 올해는요. 저희가 뭐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 그런 아이들도 잘 갔지만 오히려 결과가 정말 예상외로 잘 나왔던 애들은 어디 있었냐면은 이러한 사립학교보다는 공립학교, 그 다음에 도시보다는 시골, 그 다음에 선진국보다는 후진국에서 이렇게 공부했던 애들이 좀 잘 갔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지역사회에 인터그레이트 된 아이들이 결과가 좋았고요. 뭐 지역 그런 후진국에서 국제학교 다니면서 그냥 편안하게 사는 애들은 다 못 갔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현지 사회 이 마이너리티와 그러니까 내가 마이너리티는 아니더라도 마이너리티와 교류했던 아이들이 잘 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별로 해당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recruited athletes.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훅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아이들이 운동이에요. 운동을 조금 잘 해요. 근데 돌이켜 보면은 조금 잘한다고 대학교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리크루트먼트 프로세스에서 조금 성공적인 애들이 잘 갔고 그냥 내가 뭐 리즌에서 좀 잘한다, 뭐 좀 만들어가지고 한다 이런 애들은 올해 입시에서는 좀 결과가 안 좋았어요. 그 이유는 아까 마찬가지로 과거의 이 훅을 가지고 열심히 해왔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 훅의 발전한 모습이 안 보였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거를 변명으로 삼고 그 다음에 에세이 쓸 때는 그 과거 얘기만 썼기 때문에 그 결과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레거시는 올해 물론 레거시는 되게 중요해요. 근데 재밌었던 건 뭐냐면 다트무스도 이제 레거시를 한 15% 뽑아가고 원래 이런 학교가 아니었거든요. 펜도 입학생이 한 22%가 레거시고 그래서 미국 대학교도 아무나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냥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게 멘탈리티인데 이게 학교랑 지원자의 괴리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죠. 내가 과거에 원했던 인재상을 충족하는 아이들이 부족하다면은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대안으로 누굴 뽑겠지. 조금 부족해도 뽑아주지 않을까 이러한 희망을 갖고 있는데 대학교들은 어떤 결정을 내렸어요? 이러한 기준이 부족하면 뽑는 게 아니고요. 그냥 레거시 있는 아이들을 뽑아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레거시가 증가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좌절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임플리케이션 두 개. 첫 번째는 뭐냐면은 과거에 원했던 인재상은 변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잘못된 희망 갖지 마세요. 본인이 조금 부족하면 안 뽑아갈 거예요. 그냥 레거시만 더 늘리면 되니까 얘네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재밌었고 그 다음에 international school, international students. 그래서 국제학생들 입학률이 되게 높았죠 올해. 뭐 힙스나 아이비리그의 average 다 15%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트렌드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은 이 all or nothing인 아이와 두 번째로는 이 훅이라는 게 핵심 단어는 continuity. 그 다음에 이 minority가 우리가 아니더라도 minority와 얼마나 교류했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thlete 같은 경우에는 진짜 recruited athlete가 붙었지 내가 조금 뭐 클럽에서 했다 뭐 했다 해가지고
조금 잘하는 아이들은 잘 안 된 것 같아요. 조금 잘한다고 대학교에서 뽑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조금 재밌게 볼 필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봅시다. extracurricular activity 이 부분도 제가 길게 하지 않을게요. 왜냐면 이 부분은 제가 옛날에 했던 내용이 그대로 다 반영됐고 그 대학교에서 그대로 다 얘기를 했어요. extracurricular activity 다 holistic review 챔피언이에요. 그 다음에 그 holistic review in a nutshell 이거를 본다면은 supplemental essay를 충실하게 대답했냐 안 했냐 일로 귀속된 것 같아요. 올해도. 그런데 우리가 한번 봅시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나의 extracurricular activity를 평가함에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력서를 보고 했던 거를 한번 보세요. 거기다가 다음과 같은 5 단어를 대입 한번 시켜보세요. 첫 번째, balance. 즉, 나는 골고루 과학만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공부만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활동이 골고루 내 그 이력서에 있는지. So, evaluate it from the perspective of balance. 액티비티 간의 밸런스예요. 실패했던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액티비티는 많아도 다 공부만 빠져 있어. There's no balance. 밸런스가 없잖아요. 그래서 밸런스는 뭐냐면은 활동들 간의 밸런스예요. 두 번째, expansion. expansion이라는 건 뭐냐면은 교내에서도 하고 교외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A라는 활동을 하면서 이거를 B로 확장시키고 C로 확장시키고 이러한 본인이 다양화시키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키고 그 다음에 더 알기 위해서 나의 그 안전지대를 계속 확장해 나가는 이러한 expansion이 있는지 그 다음에 contribution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얘기하니까 넘어갈게요. achievement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넘어갈게요. progression 즉 점진적 발전 그래서 지금 만약 9th grade, 10th grade인데 리더십이 너무 많다. You're in trouble. 왜냐면은 더 많아야 되니까 나중에. 그래서 키워드는 제가 항상 contribution하고 achievement을 많이 강조했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했던 건 뭐냐면은 시작할 때 이력서를 contribution resume, 그 다음에 achievement resume 2개를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올해들 보면은 그게 좀 더 확장돼가지고 activity 간의 balance, 그 다음에 activity 하나의 지속적인 확장, 그리고 지속성이 확장이랑 동일한 개념이 되겠죠.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이력서를 가지고 지금 특히 11학년 아이들은 이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balance, activity 간의 balance, expansion, activity들의 expansion, contribution to community, achievement, self-development, 그 다음에 progression, 지속성. 이게 이력서에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이게 안 보인다면은 goodbye to top tier schools. 그리고 이게 조금이라도 보이면은 52가 40이 갈 수 있는 거고 42가 30이 갈 수 있고 이런 식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conclusion. 결국 여러분들이 던져야 될 질문 이 내용을 분석한 다음에 던져야 될 질문은 뭐냐면 첫 번째 How much time did you commit to?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냐? 그게 핵심이었어요. 밸런스는 활동들의 개수의 밸런스도 되지만 타임 알로케이션도 되거든요.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어디에 투자했는지. 실패하는 애들은 개수의 밸런스는 생길 수 있어요. 유형이. 근데 타임을 보면요. 진짜 임밸런스해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How did you positively contribute? 또 contribution 얘기가 나오는 거고 마지막에는 What extra steps? 이게 initiative taking. 요 extra steps did you take? 자발적으로 내 공동체를 위해서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거를 위해서 아니면 내가 잘하는 걸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니? 그래서 첫 번째 시간적 기여, 헌신. 그 다음에 공동체의 기여. 세 번째 자발적인 노력. 이 세 가지가 그 안에 디스크립션 안에 나와 있는지. 즉 위의 내용은 액티비티들 간의 큰 그림이고요. 그다음에 이 아래 내용은 뭐냐면은 각각 액티비티 안에 이러한 요소들이 충족이 되는지. 충족이 된다면은 good, you're in a good position. 충족이 안 된다? Man,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되게 열심히 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봅시다. Who failed? 우리가 fail한 아이들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concentration of one activity. 이건 one activity 개별이 아니라 유형이에요. 그래서 학업에만 집중하네. 그러면은 잘 봅시다. Math club, science club, Olympiad competition, internship, summer camp 5개인데
하나의 액티비티예요. 전공 관련된 거. 이런 애들은 떨어졌어요. 두 번째, sharp contrast between 9th, 10th grade and 11th and 12th grade. 아까도 제가 계속 강조했죠. 올해 진짜 화두는 뭐냐면은 9학년, 10학년 때 열심히 많은 걸 했던 애가 11학년, 12학년 때 그걸 못했으면은 결과가 안 좋았어요. The notion of continuity. 그래서 항상 어제보다 더 발전된 오늘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작년보다 더 발전된 올해가 나와야 되고, 이거는 못 보여준 아이들 out. 그 다음에 뭐 shallow involvement. 그래서 시간을 많이 투자 안 했던 애들. 그 다음에 뭔가 한 것 같은데 그게 안 보여요. 뭘 했는지 잘 모르겠어.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것만 한 아이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the wannabes. 뭐냐면은 화려한 애들 있잖아요. 이력서가 화려한 애들. 이력서가 화려한데 막상 물어보면은 뭐 한 게 없어요. 그래서 막 이력서가 막 3장, 4장 된다. 그거는 레드 플래그예요. 그리고 막 누가 다 뭐 하니까 그거 따라서 막 왔다 갔다 거리는 아이들. 이 wannabes. 누구인 척 하고 싶은 아이들. 그건 이력서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 wannabe가 됐었다면은 이 사람도 fail 된 거예요. 그러면 누가 붙었냐? Who succeeded? 아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시간 많이 투자한 아이들. 그 다음에 expansion 한 아이들. 그 다음에 involvement 많고, 그 다음에 다양성, 다방면으로 했던 아이들. 그 다음에 impact. 그 다음에 나만의 그 무엇, 나만의 특징들. 결국 아까 말했던 balance, expansion, contribution, achievement, progression이 이력서에 보였다.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잘 붙었어요.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한 유형에만 집중하고, 그 다음에 가면 발전을 해야 되는데 가면 더 이상하게 쇠퇴해지고 있어요, 아이가. 이런 데 떨어지고. 그 다음에 뭐 뭔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기여한 건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뭔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뭐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워너비 남들이 하니까 그걸 따라놔야 돼. 이런 애는 다 떨어졌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새로운 건 없어요. 결국 과거에서 봤던 그 엑스트라 커리큘러 똑같은 거지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하나 유형의 활동에 좀 집착한 아이들, 좀 집중한 아이들, 그쪽으로 내러티브를 끌었던 아이들은 크게 도움이 된 것 같진 않아요.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에세이들. 에세이들에서, 그리고 제가 이것도 이제 연초부터 이제 11학년 아이들한테 계속 강조했던 건 뭐냐면은, 그리고 이걸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하세요. Y major 에세이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애들이 다 잘 대답을 하니까. 오히려 look at these questions. Describe the world you come from. Meaningful essay, community contribution essay, challenge essay. How did you spend your summers? 그 다음에 이런 등등. 결국 the world you come from, 내 가치관에 형성된 거죠. 이것도 contribution 연결되고, meaningful essay, 내가 좋아하는 거, community contribution essay, challenge essay. 그리고 요 4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Y major essay, Y school essay, 이거는 잘 써요. activity essay, 어차피 하나 파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런 에세이가 학교들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다양한 형태로 물어봐지고 있는데, 성공한 아이들은 이러한 다양한 에세이를 정말 다방면에서, 그리고 다각적으로, 그 다음에 새로운 모습으로 각각 했던 애들이 붙었지, 하나의 소재를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아이들은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만 계속 물고 지었던 애들. 그래서 실패했던 아이들 중에 뭐냐면은 딱 이런 애들이 많이 실패했어요. 공부 쪽으로 많고, 그 다음에 악기나 운동 딱 하나 있는 애. 네. 그런 애들은 조금 많이 올해 재미를 못 봤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재미를 못 볼 거예요. 왜냐면은 앞서 말했던 그 extra curricular 그 밸런스, 그 다음에 expansion, contribution, progression, 이게 하나도 안 보여요. Very selective, very personal, very egocentric.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모델이 있다면은 이제 남은 시간 동안 거기서 좀 탈피하세요. 그 다음에 계속 Did you know what the schools were looking for in the essay 했을 때 우리가 봅시다. 학교들은 에세이를 볼 때 그 안에 특이한 점을 보는 게 아니고요. 구성 요건을 봐요. 그래서 이건 저는 공개하냐 마냐 대해서 저희 회사 측에서는 야 이거는 그래도 영업 노하우인데 이걸 공부해야 되냐? 라는 얘기도 좀 있었고,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러한 내용을 충족하는 에세이를 쓰면 좋죠. 아이들이요. 그리고 저희 목표 자체가 아이들한테 좋은 정보를 많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정보를 준다고 해서 딴 데서 이거를
과연 잘 이행할 수 있을까도 저는 뭐 잘 모르겠고요. 하지만 공개하자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한번 봅시다. 모든 에세이는 다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successful 에세이들 어떤 에세이가 successful 했는지 이거는 근거는 뭐냐면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저희 지난 한 10년 동안 합격한 애들과 실패한 아이들의 에세이를 비교해서 나온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대학교에서 말하는 좋은 에세이들의 구성 요건들을 분석해서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이제 Y major 에세이. Y major 에세이를 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5가지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 언제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 두 번째로 가진 거는 이 관심이 호기심으로 변해가지고 왜 관심이 생겼는지에 대한 설명.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런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이거를 알기 위해서 더 많은 교육 기회를 누리는 과정. 그 다음에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론이 축적됐으니까 그 이론을 가지고 논문이나 연구를 통해서 이론을 테스팅하는 experimentation.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현실 속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냐 없었냐. 그래서 이런 내용이 다 나오면은 excellent essay. 근데 하지만 많은 아이들은 앞에 두 개 빼먹, 앞에는 뭐라고 쓰냐면요. 어렸을 때 내가 레고 블록을 가지고 놀면서 엔지니어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어렸을 때 내가 그 게임을 많이 하면서 컴퓨터에 관심을 갖겠다. That's all BS.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그거는 그냥 그러한 취미에 관심이 있었던 거지 이러한 학문적 관심을 표현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Y major 에세이는 이러한 요건들이 필요하고 커뮤니티 에세이 봅시다. 이것도 하나, 둘, 셋, 넷, 다 6개. 6가지 요소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먼저 그 커뮤니티에 첫 번째 가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가입을 하고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그래서 시간을 보내야 돼요.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보이면은 많은 사람은 그냥 넘어가요. 근데 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죠. Genuine attribution. 그 다음에 문제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무슨 로버트도 아니고 God도 아니고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해결했다고 해도 첫 번째 아이디어가 답이 되지 않아요. Trial and error. 그 다음에 이러한 시행착오 끝나면 execution. 그 다음에 끝에 가서는 tangible contribution. 실질적인 베네핏이 무엇이었는지. 그 다음에 추가적인 변화들. 이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은 supplemental essay에 나와야 돼요. 이와 같이 우리가 에세이가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에세이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냥 Y major 에세이만 초점을 두고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평가받았을 때는 Y major 에세이에서 차별은 거의 안 나요. 애들이 다 훌륭하게 뭔가는 쓰기 때문에. 오히려 합격생과 불합격생의 기준은 에세이적인 측면에서는 Y major 에세이 빼고 기타 에세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들이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다 나왔진 않지만 각 에세이마다 대학교에서 원하는 구성 요건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확인해가지고 에세이를 준비해야지만 어떻게 보면 본인의 엑스트라 커리큘러도 발전되고 그 다음에 원서를 넣었을 때 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 조심한 결론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6번째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6번째 일단 메이저와 관련해서도 좀 키워드들이 조금 달리 나왔던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키워드라는 건 뭐냐면은 아이들의 이력서를 봤을 때 얘는 이러한 아이구나.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이 아이들 이력서를 보면 애는 어떤 전공일 것 같아요. 이런 문제만 이런 것만 보고 이 정도의 리더십이면은 괜찮나요? 리더십 하나도 안 보이는데 오히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 메이저와 관련해 가지고 내가 전공하는 메이저 그 메이저에 합격한 애들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특징이 보였다. 즉 이것만 한 게 아니지만 이력서를 봤을 때 얘는 이러한 경향이 있네, 이러한 성향이 있네 이렇게 좀 보였어요. 그리고 이러한 성향을 대학교에서 좀 강조를 했고 하지만 그거에 넘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 메이저와 관련해서는 항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전공과 관련해서는 항상 3가지 유형의 흔적들을 나타내야 돼요. 첫 번째, acquisition of knowledge. 즉 다양한 학교 수업 및 다양한 수업을 통해서 지식을 획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식이 없는데 뭘 해요? 두 번째, experimentation of knowledge. 즉 논문이나 연구나 대회나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갖고 실험해 보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 아이들은 여기서 끝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리고 미국 대학교는 리더들을 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현실 문제를 어떻게 너가 풀어나갔니? 즉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현실로 들어와야 돼요.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이걸 적용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누구한테 도움을 줬니? 이러한 흔적이 있던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힙스에 갔고 아이비리그에 갔고 여기까지 모든 아이들이 점수는 좋지만 두 번째 단계 간 아이들은 뭐 미시건 가는 거고 반면에 점수는 안 좋지만 1, 2단계까지 온 애들은 원래 50이 가야 됐었는데 20이 가는 거고 밴더빌 같은 데 가는 거고 그다음에 22, 뭐 에머리나 이런 데 가는 거고 점수는 그렇게 높진 않지만 1, 2, 3 다 보인 애들이 코넬 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했을 때요. 너무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지 말고 그 안에 있는 그러니까 평가자의 입장에서 얘네들은 뭘 보지? 어떤 요건상을 볼까? 일단 메이저에서는 이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면 이제 전공별로 이제 키워드들이 뭐였는지 일단 제일 많이 아이들이 하는 스템. 근데 여러분 제가 말할게요. 스템이 제일 가기 힘든 과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제일 가기 힘든 과는 정치 철학이나 정치 경제지 아니면 영문학이지. 스템은 워낙 많이 뽑고 그 다음에 가기 그렇게 제일 힘든 과가 아니니까 이게 듣는 분들 중에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많은 분들이 스템 가기 힘드니까 우리 아이 이컨 보내야 되겠어요. 스템 가기 힘드니까 우리 아이 수학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수학이 더 힘들고요. 이컨이 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템 쪽으로 준비 안 했는 스템으로 가세요. 제일 많이 뽑는데. 어쨌든 간에 스템에서 많이 봤던 거. 되게 재밌는 건 하나 뭐 당연해. accomplishment. 아예 업적들. 당연하겠죠. 아이들이 이제 공학 쪽으로 간다는 거니까 순수과학이 아니니까 여기는. 얼마나 많은 애플리케이션을 디벨롭을 했는지. 하지만 재밌었던 건 뭐냐면은 이러한 과학적 experimentation을 가지고 entrepreneurship, 즉 사업적 마인드, 그 새로운 도전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제가 그래서 entrepreneurship이라고 하니까 entrepreneurship spirit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도전 정신, 사업적 정신, 그 다음에 활용적 정신, 이게 얼마나 다양하게 보이는 애들이 붙는 것 같아요. 비즈니스는 뭐냐면은 problem solving이에요. 대회 나가지고 아이디어 피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를 내 아이디어로 해결했냐 못했냐, 여기에 핵심이 있었던 것 같고요. social sciences, 사회과학이죠. social science는 뭐 정치학이나 행정학이나 뭐 이런 애들인데 얘네들은 솔직히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하지만 누가 붙었냐, 그렇기 때문에 누가 붙었냐면은 진짜 현실 세계 안에서 현실 세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뭐 NGO나 뭐 시티 카운슬이나 뭐 기관들을 통해서 이론이 아니라 발로써 활동하는 애들이 잘 됐고요. 그다음에 사이언스, 순수과학은 뭐냐면은 순수과학은 생명, 화학 뭐 이런 애들이죠. 근데 피직스는 빼고요. 피직스는 수학이랑 그냥 과학만 잘했으면 돼요. 피직스는 수학이랑 피직스만 잘했으면 됐으니까. 그 사이언스는 뭐냐면은 이 순수 과학적 지식은 어디에 적응하면 될까? 즉, interdisciplinary 그 경향을 보는 애들이 잘 됐고, 그 다음에 사이콜로지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이콜로지 붙는 아이들의 잘 붙는 아이들은 어디 붙냐면 emphasis on science였어요. neuroscience.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러한 그 인문학적, 사회과학적 사이콜로지를 주관적인 부분을 에다가 어떻게 객관성을 더할까? 그래서 과학적 백그라운드가 좀 강한 애들이 사이콜로지는 잘 가더라고요. 이와 같이 우리가 Y 메이저에 대해서는 acquisition, experiment, application은 세 가지 구성 요건이 필요한 것과 더불어 이런 전공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력서를 봤을 때 그 전공들마다 이러한 경향이 보이는 아이들이 좀 결과가 좋았다는 올해 입시에서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은 other implication and summary. 결론적으로는 봅시다. 첫 번째는 become a polymath. 우리가 polymath라는 제가 그 책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연초에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 polymath라는 거는 다재다능한 사람이었죠. 그 다재다능하기 때문에 다방면에서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아이. 지금 정리해보면은 그런 아이가 성공적이었어요. 과거에 얽매이는 것도 아니고 한계에 집중되는 것도 아니고 2번으로 해가지고 continuity의 확장으로서 polymath, 다재다능한 게 필요했었고 그 다음에 뭐 contribution도 말했고 근데 또 이거는 얼마나 더 제가 그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영어 능력 이 부분 특히 여러분들이 힙스나 아이비리그를 가고 싶다면 이 부분 꼭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뭘 수출하냐고요? 우리가 이제 현실 와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라는 거죠. 문제 해결. 그리고 밸런스 된 거.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는 거는 it is never too late. 지금부터. 왜냐면은 뭐든지 컨티뉴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올해 입시 결과를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지속성이었던 것 같아요. 지속성, 연속성. 그리고 이 연속성이라는 거는 원서를 넣는 바로 전날까지의 내용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입시 결과는 이와 같이 특이한 점도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내가 어느 학교 레인지를 지원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아이들의 현 상태를 좀 점검해 보세요. 점검해 보시고 그 다음에 질문이 있거나 이거에 대해서 뭐 궁금한 게 있으면은 저한테 문의하시든지 아니면은 DI프랩, 인터프랩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 개인 이메일을 뺐던 게 뭐냐면 제가 좀 놓치더라고요. 개인 이메일은.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 이메일만 여기 있습니다. 예. 지금 2020년, 2021년 그 합격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고요. 근데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그 입시가 더 쉬워진 것 같아요. 쉬워진 이유는 뭐냐면은 학교에서 하나, 둘씩 다 알려주고 있어요. 뭐뭐 하세요, 뭐뭐 하세요, 뭐뭐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듣는 게 아니라 객관적 정보에 의거해서 이 내용을 진행했으면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한 5분 쉰 다음에 2부에서 Q&A를 하겠는데 저도 긴장됩니다. 저도 이 질문을 못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질문을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성실하게 그리고 모르는 건 모른다 그러면서 객관적으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